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거를 요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후배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언니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공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진로 설정을 했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저는 먼저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그런 이유는 사실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친한 친구한테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승무원에 대한 환상이나 아니면 그런 알고 있는 그림체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 친구한테 들었을 때 승무원에 대한 환상은 아니고 와, 그렇게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좀 집이랑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외국에 가면, 나의 삶이 좀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아, 그럼 승무원이 되면, 나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지나가는 어른들이 어릴 때 저를 볼 때마다 키도 크고 승무원이 되겠다. 막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승무원을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도 안 했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승무원이 되겠구나라고 다 너무 어처구니 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꿈을 막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꿈이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고 정해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정말 제가 막 엄청 원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느 날 눈 떠보니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미대에 가고 싶었는데, 어, 저희 오빠가 먼저 미대를 갔다 보니 아무래도 학비가 많이 들고, 배우는 그런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아, 그럼 나는 조금 더 빨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직종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굉장히 심플했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제가 승무원을 어떻게든 되고 싶어서 사실 고등학교 때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과를 포기하고 항공과에 무조건 가서 내가 누구보다 승무원이 먼저 돼서 누구보다 빨리 적응해서 오래오래 다니겠다라는 목표로 어, 제가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고등학생 때 어, 처음으로 승무원 준비라는 걸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항공과 준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죠, 여러분. 거의 승무원처럼 이렇게 세팅을 다 한 상태로 1분 면접 자기소개서를 하고 또 질문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주 짧고 간결하게 말해야 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익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공부와 병행하면서 면접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신거울에 제가 양 옆에 아시아나 승무원 하나랑 잡지에서 가장 이렇게 잘 웃고 있는 미소를 가진 신민아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다리를 붙이는 연습과 서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미소도 깨지지 않고, 미소가 양쪽 높이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달라지지 않도록 계속 코치를 스스로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조금 더 당당하고 좀 발성 있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 모습을 좀 더 바라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입시 준비를 하거나 또는 대한항공 공채가 떠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또 각종 국내 항공사를 지원하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처음이라 아주 막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꿈이 있으면 굉장히 그 열정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공과를 거의 한 12개에서 3, 4개 정도를 면접을 단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면접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면접 마스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열했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모든 면접장에 다 똑같이 입고 머리와 화장과 막 이런 걸 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화장을 살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너무 어색하고 여기서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감 있게 하는, 원래 나는 되게 소극적인데 막 그게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치만 저는 본투비 약간 면접을 볼 때 너무너무 당당한 게 조금 타고난 것 같았어요. 면접이 조금 즐겁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무난하게 잘 봤고 제 기억으로는 한 학교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합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언니들이 저를 막 붙잡으면서 꼭 우리 학교에 와달라고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면접을 많이 보면서 저한테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뽑아봤어요. 먼저 지원 횟수. 저는 그래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지원을 해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인하공전에. 그리고 되게 예뻐요, 다들. 근데 저는 막 볼살도 터질 것 같고 살도 그때 당시에 더 많이 통통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늘 당당했어요. 나는 달라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당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쟤는 쟤고 나는 난데 뭐 비교해서 뭐 어떡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하면서 좀 더 저 스스로 계속 스스로와 비교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많이 느낀 건데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의 저희 항공과 친구들의 그런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재밌게 놀고 학교 밖에 생활도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시험 보거나 면접 준비하거나 하면 막 급하게 하면서 나는 다 놀 거 놀면서 면접 준비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는 특채라는 게 학교에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둘 다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친구들이라면 웬만하면 인하공전 2년제에 온 김에 좀 더 학업에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인하공전을 다니다가
지원 횟수는 처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동시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학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막 시험을 보면서 동시에 막 1차 면접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사실 막 잠을 못 자서 막 오는 지하철에서 살짝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막 받으면서 막 학교와 그 회사 면접을 막 번갈아 가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수영 시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간간히 수영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승무원 면접이 굉장히 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는 거는 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면접 준비 기간을 말씀드리면 면접 준비 기간은 상당히 제가 조금 짧았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제 기준으로는 짧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길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한 50일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좀 더 그런 질문지를 다 뽑잖아요, 여러분. 질문지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답에 비슷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최소한의 그런 전략으로 어떻게 하면 비슷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함축적이고 되게 깔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많이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가 사실 마인드가 흔들리는 게 면접관 눈에도 얼굴 그런 표정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지에 따라서 면접의 그런 승패가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면접을 굉장히 몇 차례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막 여러 번 보니까. 근데, 면접관들이 저한테 막 웃어주시거나 막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합격 느낌이라는 건 따로 없었고, 그냥 무난하다라는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싫어하는 느낌을 받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 속에 잘 속해 있다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다 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신의 성향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조금 평소에 하이텐션이거나 아주 굉장히 통통 튀거나 한다면 면접에서 조금 더 차분한 스타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조금 조근조근하거나 나긋나긋하다면 조금 더 강단 있고 큰 목소리가 면접에서는 조금 더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겠죠. 그렇게 자신의 성향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된 계기가, 저는 고등학교 입시에 성공하고 나서부터, 면접을 같이 공부하자 또는 스터디를 해달라는 얘기를 후배들한테 너무 많은 제안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엄마 친구 아들이나 엄마 친구 딸 아시죠? 그분들에게 엄청 많은 제안을 받아서 제가 면접을 가르쳐주는 횟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 다닐 때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합격해서도 사실 저한테 면접 문의를 한 후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너무너무 안쓰럽고, 제가 면접을 알려주면 한 분 한 분 다 알려드리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거나 이럴 때,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눈이 반짝이면서 내가 저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얼마나 멘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랜선 언니나 또는 랜선 그냥 선배로서 친구들한테 조금 더 멘토가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물론 아예 요약하고 간단하게 오늘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면접을 위한 그런 가이드 노하우에 대해서 전자책을 썼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거나 좀 노하우나 그런 면접의 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제 대한항공 공채가 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사실 면접을 들어갔을 때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과 믿음은 남들한테 다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면접 그런 대기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남에 대한 시선을 더 느끼는 친구들은 주변 시선만 이렇게 보기 되게 바빠요. 자기한테 집중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여러분한테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저는 2탄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